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 2022년 상반기 채용이 떴어요. 자, 자기소개서 알려드릴 건데 솔직히 자기소개서 적합 부적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또 뭔가 써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짧게 포인트만 좀 잘 잡고 쓰셔도 좋은 어떤 자기소개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적부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자기소개서 미리미리 잘 써놓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항목은 늘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인재상과 관련된 항목인데, 자, 이 인재상을 쓰실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인재상이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가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인의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 나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나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나보다는 아르바이트 했던 그 매장을 위해서 뭐 내가 노력했던 부분이면 다 기업가형 인재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통섭형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기계라고 한다면 IT와 연계된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든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융합적인 어떤 지식과 서로 다른 전공자들과의 어떤 융합을 만들어냈던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섭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시너지를 극대화했던 노력이 있으신 경험이시면 통섭형 인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시너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적인 인재죠. 자,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역동적인 인재. 여기서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겁니까?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막 피곤합니다. 그렇죠? 결과적 핵심적인 부분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좀 더 의미하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으시기 좋습니다. 가치 창조형이 오히려 창의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까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미래 가치 충족해내는 인재, 뭐 글로벌 마인드, 이런 얘기들 하는데, 도전적인 인재와 가치 창조 인재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도전적 인재는 약간 좀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 더 높은 수준에 대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소재로 나오면 좋고요. 가치 창조형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했던 경험,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치 창조형의 인재 경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잘 구분하고 써야 된다는 점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 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가치관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가치관에 대한 표현이 생략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교육상 경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교육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2번 항목의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1번은 어쨌든 인재상이니까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들 위주로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주로 그래서 경험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자, 예시들을 보게 되면 가치 창조 인재입니다. 평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착한 척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치관 앞에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교내 에너지 융합 공모전에서 뭐 초등학교 하교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과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소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전형 인재. 뭐 실패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외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했던 경험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를 바탕으로 내가 더 나은 뭐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2번 항목, 항상 이게 좀 어려우시죠? 왜냐면은 갑자기 사회 이슈 얘기하라고 하고 또 한국전력에 지원하게 된 동기, 포부, 뭐 준비된 노력,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인데 그것도 700자 내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전력 자기소개서 쓰실 때 2번 항목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2번 항목은 빌드가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 자, 일단은 신년사 같은 거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년사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대와 협력, 빠르고 유연한 기업 문화, 안전경영과 업무 효율화,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주기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시니까
신년사 관련된 거 뭐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뉴스 공시도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한국전력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서 뉴스 공시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전력 뭐 대규모 해상 풍력, ESG 경영실천 이런 이슈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몇 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쓸 건 뻔합니다.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이슈는 대부분 신년사나 이렇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대놓고 여기 탄소 중립이라고 나왔잖아요.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이슈를 쓰라고 나왔다는 항목이 좀 추가됐으니까 뭐 탄소 중립, ESG 이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행정직 쪽에서는 경영혁신 사례를 좀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행정에서는 앞에 신년사 다시 좀 위로 가서 신년사 같은 경우 연대와 협력, 빠르고 유연한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영혁신 사례 체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사업 과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사업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경영혁신 사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리오에서 기관별 공시에 들어가신 다음에 경영혁신 사례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거 받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쓰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슈가 먼저 나옵니다. 이슈가 먼저 나오고 내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근 핵심 이슈인 땡땡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견해, 이슈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이런 기본적인 준비 등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빌드가 좀 이상적인 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쓰면은 약간 연계하여 구체적 작성하는 게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거 따로따로 쓰면 되는데 예전에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다 지원 동기 희망하는 직무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그다음에 현재 한국전력의 이슈 이런 것들은 다 통일된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계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어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 ESG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ESG 관련돼서 에너지 마켓 같은 사업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런 ESG 부합하는 한국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번 패턴. 그 다음에 2번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들을 해왔다는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뭐 영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전공 수업이나 학교 교육과 아니면은 외부 교육 같은 것들을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직무기사 보면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한 3-4줄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ESG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노력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지금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서 ESG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해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라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네.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쓴 거죠. 왜? 여기 영어 능력 썼으니까 해외 사업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슈도 보게 되면 배전 운영 부서에서 정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배전 운영 부서에서 한 부분이 되어 배전 설비의 고장 분석과 예방 대책을 담당하고 향후 최근 이슈인 ESG에 연계하여 도서 지역, 그러니까 약간 낙후된 지역의 전력 안정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슈인 이것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관련돼서 이렇게 넘버링 달아서 1, 2 해서 관련된 준비의 노력들을 쓰셔도 좋습니다. 가독성도 좋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는 항상 공유드립니다. 나중에 예시는 읽어보세요. 자, 3번 항목은 좀 새롭게 나왔어요. 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 의식 및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들이 또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사례로 기술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협력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직업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라고 하죠. 자, 근데 1번, 2번도 다 관련된 경험과 경력상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량도 나오고 1번에는 지금 도전, 뭐 주인 정신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지 않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태도적인 부분을 쓰면 됩니다. 뭐 정직함, 뭐 책임감, 근면성실, 봉사정신 이런 것들처럼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직업윤리 의식과 고객만족을 연결해서 써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좀 헷갈리다 그러면 직업윤리 의식 및 고객만족이니까 밑은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필요하다 생각한 역량을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제 소통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좀 추상적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통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상황에 왜 그 역량이 필요한지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죠, 그렇죠? 일반적 공기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한전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한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직업 윤리와 고객 만족을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위에 인지상과 좀 겹치지 않도록 쓰는 부분들, 키워드를 좀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쓰는 것들을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보게 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력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화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저렴한 비용으로서의 전력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바에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책임감이 중요한데 왜 이게 한국전력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냐? 지금 자기가 맡은 일 잘 해야만, 또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이러한 어떤 전력 공급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저렴한 어떤 전력 비용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라고 키워드를 묶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어떤 서브터즈 활동하면서 발휘한 적이 있었는데, 카드뉴스 만들어야 됐었는데 카드뉴스를 만들려면 디자인을 좀 신경 썼어야 돼요. 근데 디자인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감에도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왜 기관의 어떤 그 홍보를 위해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점에 맞춰서 나는 좀 더 일러스트도 배우고 노력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말씀하실 때에도 조직을 위한 책임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책임감을 어필하시는 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공사 2022년 상반기 자기소개서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2번 항목 어려우니까 2번 항목만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번과 3번 항목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도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파일은 항상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만약 공유가 안 되게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라고 남겨주시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지가차기까지는 뭐 아니셔도 돼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